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19살 충북 옥천의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제 이름은 그냥 지우라고 불러주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절대 잊지 못할,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해준 일에 관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평범한 애예요. 아니, 평범보다 못한 애일 수도 있어요. 성적도 중간이고 특별한 재능도 없고 그저 그런 고1 학생이죠. 우리 집은 엄마 혼자 저랑 동생을 키우세요. 아빠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엄마는 동네 슈퍼에서 일하시고 주말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도 하세요. 어깨가 아프다고, 허리가 아프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절대 쉬지 않으시는 우리 엄마.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남의 물건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돈 한 푼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군가의 땀과 눈물이 얼마나 귀한지 말이에요. 그런 제가 그날 밤 그 길에서 그 돈을 발견했을 때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3월 5일 수요일 밤이었어요. 시간은 밤 9시 15분쯤 됐을 거예요. 저는 학원에서 늦게까지 자습하다가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우리 집은 학원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거든요. 엄마가 차로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셨지만 전 항상 거절했어요. 엄마가 하루 종일 일하시느라 얼마나 피곤하실까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어폰을 끼고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천천히 집으로 향하고 있었죠. 3월 초라 아직 날씨가 쌀쌀했어요. 저는 후드티를 입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걷고 있었어요. 우리 동네는 정말 시골이라 밤 9시만 넘으면 길거리에 사람이 거의 없어요. 가로등도 띄엄띄엄 있어서 좀 어두운 편이고요. 그렇게 걷는데 갑자기 발밑에 뭔가 밟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응? 뭐지? 저는 이어폰을 빼고 발밑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돈이 있었어요. 아니, 있었다는 표현은 부족해요. 도로에 흩어져 있었어요. 10,000원짜리 지폐들이 바람에 날려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헉!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누가 가짜 돈으로 장난치는 건가? 아니면 제가 꿈을 꾸는 건가? 하지만 아니었어요. 조심스럽게 하나를 집어 들어봤는데 분명히 진짜 10,000원짜리 지폐였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깜깜한 밤거리에 제가 혼자 서 있고 제 발치에는 돈이 흩어져 있을 뿐이었죠. 돈은 차도에도 있었고 인도에도 있었어요. 어떤 건 차바퀴에 밟혀 찢어질 뻔한 상태였고 어떤 건 배수구 근처까지 날아가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저는 급하게 스마트폰을 꺼내 손전등을 켰어요. 그리고 주변을 비춰봤죠. 10,000원짜리 지폐가 최소 10장은 넘게 보였어요. 아니, 20장? 아니면 그 이상? 세상에. 이게 다 누구 돈이야?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주인을 찾아야 해였어요. 이렇게 많은 돈이면 분명 누군가가 잃어버리고 찾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든 생각은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돈이 있으면 엄마가 조금은 덜 힘드실 수 있을 텐데. 제 안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주인한테 돌려줘야 해. 이건 내 돈이 아니야. 하지만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힘드신데. 동생 학원비도 밀렸고. 그래도 안 돼. 엄마가 뭐라고 가르치셨어? 남의 물건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잖아. 근데 이건 길에 떨어져 있던 거잖아. 내가 가져가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가져갈 거야. 저는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서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엄마 얼굴이 떠올랐어요. 작년 겨울이었어요. 엄마가 슈퍼에서 일하다가 손님이 놓고 간 지갑을 발견하셨대요. 그 안에 현금이 50만 원 정도 들어 있었다고 하셨죠. 엄마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셨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신 엄마께 제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도 돈 필요한데 그냥 가지면 안 돼요?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우야,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남의 것까지 탐내면 안 되는 거야. 그 돈은 누군가에게 엄청 중요한 돈일 수도 있어. 만약 그게 어떤 할머니의 병원비였다면, 누군가의 한 달 생활비였다면, 우리가 그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힘들어지게 하면 안 되는 거지. 하지만 엄마, 지우야, 엄마가 힘든 건 맞아. 하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내가 떳떳하게 클 수 있어. 알겠지?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양심은 한번 더럽히면 다시 깨끗해지기 힘들어. 그날 밤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우리 지우가 엄마처럼 정직한 사람으로 자라줬으면 좋겠어. 그게 엄마의 소원이야. 그 기억이 떠오르자 제 선택은 명확해졌어요. 알겠어, 엄마. 제가 잘할게요. 저는 눈물을 훔치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변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죠. 혹시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찾고 있지 않을까 해서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일단 사진을 찍어둬야겠다. 만약 나중에 주인이 나타났을 때 증거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흩어진 돈들의 사진을 여러 장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줍기 시작했습니다. 차도에 떨어진 돈, 인도에 떨어진 돈, 배수구 근처의 돈, 풀숲에 날아간 돈. 추운 3월 밤바람이 불었지만 저는 한 장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꼼꼼하게 찾았어요. 손이 시려웠어요. 무릎도 아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게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돈일 거야. 한 푼이라도 더 찾아서 돌려드려야 해. 30분 정도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돈을 주었어요.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내서 그 안에 주운 돈들을 하나하나 넣었죠. 다 주운 후에 세어봤어요. 10,000원짜리, 122장, 총 122만 원이었습니다. 122만 원. 제가 태어나서 손에 쥐어본 돈 중 가장 큰 금액이었어요. 엄마가 슈퍼에서 한 달 동안 일하셔도 이 정도 받기 힘들어요. 비닐봉지를 꽉 쥐고 서 있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 돈이 있으면 동생 학원비도 내고 엄마 병원비도 낼 수 있을 텐데. 엄마는 요즘 허리가 많이 아프세요. 하지만 병원 갈 시간도 없고 돈도 아까워서 안 가신다고 하세요.
이 돈이면 아니야. 안 돼.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지우야, 정신 차려. 이건 내 돈이 아니야.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지도 앱을 열었어요. 가장 가까운 경찰서를 검색했죠. 옥천경찰서. 여기서 걸어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버스를 탈까 생각했지만 마침 막차가 끊긴 시간이었어요. 걸어가자. 40분이면 금방이야. 저는 비닐봉지를 가방 안에 소중하게 넣고 경찰서를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걷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도 안 봤는데 그냥 가져가면 안 될까? 122만 원이면 엄마가 몇 달은 쉴 수 있을 텐데. 이 돈을 잃어버린 사람도 나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길에 떨어뜨려? 악마의 속삭임 같았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죠. 별이 보였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지우야, 아빠는 항상 하늘에서 널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쁜 짓 하면 안 돼. 알겠지? 응, 아빠. 착하게 살아야 돼.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의 마음이야. 아빠,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하늘을 보며 중얼거리고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40분은 정말 길었어요. 다리도 아프고 어깨도 무거웠어요. 가방 안의 돈이 마치 바위처럼 무겁게 느껴졌죠. 밤 10시가 넘어가니까 길은 더 어두워지고 무서웠어요. 혹시 누가 저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나쁜 사람이 돈 냄새를 맡고 따라오는 건 아닐까? 계속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40분을 걸어서 드디어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시간은 밤 10시 20분. 경찰서 불빛이 보이자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다 왔다. 이제 괜찮아.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손이 떨렸어요. 당직 경찰관 두 분이 계셨어요. 저기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작았어요. 한 분이 저를 보시더니 놀라셨어요. 학생, 이 밤에 무슨 일이야? 길 잃었어? 아, 아니요. 저 신고하러 왔어요. 신고? 무슨 일인데? 저는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올려놨죠. 이거 길에서 주웠어요. 경찰관분이 비닐봉지를 여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돈이네. 얼마야 이게? 122만 원이요. 뭐? 122만 원. 다른 경찰관분도 놀라서 다가오셨어요. 학생, 이거 어디서 주웠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학원에서 집으로 걸어오다가 길에 돈이 흩어져 있는 걸 발견했다고. 사진도 찍어뒀다고. 그래서 모두 주워서 여기까지 왔다고. 경찰관분들이 서로를 바라보셨어요. 학생, 진짜 대단하구나. 이 밤에 여기까지 걸어왔어? 네. 40분이나 걸리는 거리를. 하여튼 요즘 애들은 한 분이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착하다, 정말. 요새 이런 학생 보기 힘든데. 그 말에 눈물이 또 났어요. 제가 한 게 특별한 일도 아닌데 칭찬을 들으니까 왜 이렇게 울컥하는지. 경찰관분들은 바로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 돈의 주인을 찾아야 하는데. 학생, 정확히 어디서 주웠어? 저는 스마트폰으로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드렸어요. 여기요.
중앙로 골목길이에요. 중앙로. 그쪽에 CCTV가 있을 거야. 경찰관분들은 관제센터와 연락하셨어요. 그리고 해당 시간대에 CCTV를 확인하기 시작하셨죠.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긴장됐어요. 주인을 찾을 수 있을까? 한 20분쯤 지났을까요? 있다. 여기 봐. 한 경찰관분이 화면을 가리키셨어요. CCTV 화면에는 마스크를 쓴 60대 정도 되시는 남성분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분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서 뭔가가 우수수 떨어지는 게 보였죠. 저거다. 저 사람이야. 주머니에 제대로 안 넣었나 보네. 근데 저분 본인이 떨어뜨린 것도 모르고 그냥 가버리는데 화면 속 남성분은 돈이 떨어진 것도 모르고 계속 자전거를 타고 가셨어요. 그 후에 차들이 지나가면서 돈을 밟기도 하고 바람에 돈이 더 흩어지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등장했어요. 후드티를 입고 모자를 쓴 제가 걷다가 멈춰서서 바닥을 보는 모습,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 그리고 쪼그려 앉아서 하나하나 돈을 줍는 모습. 화면으로 보니까 정말 저 혼자 30분 동안 바닥을 기어다녔더라고요. 경찰관분이 말씀하셨어요. 학생, 정말 수고했어.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다 주울 생각을 하다니.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야. 요즘은 이런 돈 발견하면 그냥 가지는 사람이 더 많아. 경찰관분들은 CCTV를 더 확인하셨어요. 자전거를 탄 남성분의 동선을 계속 따라가셨죠. 여기서 자전거 세우네. 저기, 저 가게 앞에. 화면을 확대하자 송인의 국밥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국밥집인가? 주인이 저분일 수도 있겠는데? 경찰관 한 분이 바로 전화를 거셨어요. 전화벨이 울리고, 여보세요? 송인의 국밥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옥천경찰서입니다. 혹시 거기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혹시 오늘 밤에 돈을 잃어버리신 적 있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네, 돈을. 아, 맞다. 오늘 은행 갔다 오는 길에 돈을 넣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없네요. 어떻게 알고? 사장님, 지금 가게 계세요? 저희가 바로 갈게요. 경찰관 두 분과 저는 국밥집으로 향했어요. 차로 5분 정도 거리였어요. 저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드디어 주인분을 만나는구나. 긴장됐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국밥집에 도착하자 한 남성분이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계셨어요. 60대 정도 되시는 CCTV에서 봤던 바로 그분이었어요. 경찰관님, 제 돈을 찾으신 건가요? 네, 사장님. 일단 신분증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한 경찰관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이분이 CCTV에 찍힌 분이 맞아요. 그리고 저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학생이 사장님이 잃어버리신 돈을 주어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남성분이 저를 보셨어요.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학생이 주워준 거야? 네. 경찰관분이 비닐봉지를 건네셨어요. 확인해 보세요. 122만 원입니다.
남성분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세기 시작하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은행에서 찾은 게 정확히 122만 원이었어요. 남성분은 돈을 꼭 껴안으시더니 저를 바라보셨어요. 학생, 정말, 정말 고마워요.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돈인지 학생은 모를 거예요. 이 돈은 우리 가게 직원들 월급이에요. 내일이 월급날인데 이 돈을 잃어버렸다는 걸 집에 가서야 알았어요. 어떻게 하나 싶어서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제가 그 돈을 가져갔다면 이 국밥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내일 월급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분들도 각자의 가정이 있고 생활이 있을 텐데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남성분은 주머니를 뒤지시더니 10,000원짜리 지폐 20장을 꺼내셨어요. 학생, 이거 받아요. 사례금이에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손을 흔들며 거절했어요. 정말 괜찮아요. 저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학생, 이 밤에 40분이나 걸어서 경찰서까지 갔잖아.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거야. 그래도 남성분은 제 손에 돈을 꼭 쥐어주셨어요. 제발 받아줘요. 안 받으면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경찰관분도 말씀하셨어요. 학생 받아. 사장님 마음인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20만 원. 제 손에는 처음 쥐어보는 큰 돈이었어요. 남성분이 제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학생,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그분은 가게를 가리키셨어요. 여기가 제 국밥집이에요. 학생, 언제든지 오세요. 평생 공짜로 먹어도 돼요. 진짜예요. 네, 진심이에요. 밥값도 안 받을 거예요. 학생이 저한테 해준 게 얼마나 큰 건데요. 제발 꼭 오세요. 약속이에요. 그분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경찰관분들이 저를 집까지 태워다 주셨어요. 차 안에서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학생, 오늘 정말 잘했어. 부모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감사합니다. 요즘 이런 학생 보기 힘든데. 기특해. 집 앞에 내려주시면서 경찰관분이 명함을 주셨어요. 학생, 혹시 나중에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 네, 감사합니다. 집에 들어가니 밤 11시가 넘었어요. 엄마는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지우야, 왜 이렇게 늦었어? 전화도 안 받고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엄마, 미안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길에서 돈을 주었던 것, 경찰서까지 걸어간 것, 주인을 찾은 것, 사례금을 받은 것까지.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지우가, 우리 지우가 정말.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잘했어, 지우야. 정말 잘했어.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품에서 저도 울었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고, 너무 힘들었고, 너무 떨렸고, 하지만 결국 잘 끝났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 학교에 갔더니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지우야, 경찰서에서 연락 왔다. 내가 어제 정말 잘했다더구나. 아, 전교 조회 때 표창장 줄 거야. 너무 떨지 마.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전교생 앞에서 상을 받다니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했어요. 제가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요. 친구들도 저를 보며 말했어요. 야, 지우야. 너 진짜 대단하다. 나였으면 못했을 것 같아. 122만 원이면. 와, 나 같으면 진짜 고민 많이 했을 듯. 근데 너 진짜 착하다. 그걸 신고하다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주말이 됐어요. 저는 엄마, 동생과 함께 그 국밥집을 찾아갔어요. 송인의 국밥. 간판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셨어요. 아, 학생, 왔구나. 안녕하세요. 어서 와, 어서 와. 이분들은 제 엄마랑 동생이에요. 엄마가 사장님께 인사하셨어요. 저희 애가 정말 큰 실례를 했습니다. 죄송해요. 무슨 말씀을, 이 학생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사장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하셨어요. 그리고 메뉴판도 주지 않고 바로 주방으로 가셨죠. 곧 테이블에 국밥이 나왔어요. 정말 푸짐하게 나왔어요. 김치, 깍두기, 각종 반찬들까지. 많이 드세요. 오늘은 특별히 고기 더 넣었어요. 감사합니다.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맛이 있었어요. 사장님의 진심, 감사의 마음. 그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고 하자 사장님이 손을 저으셨어요. 안 돼요. 약속했잖아요. 평생 공짜라고. 그래도 괜찮아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감사 표현이에요. 우리는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나왔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제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집에 오는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어요. 제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나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엄마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의 마음이야. 아빠가 해주셨던 그 말씀이 이제 와서 정말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사장님께 받은 20만 원은 저는 반은 엄마께 드렸어요. 엄마, 이거 병원 가는데 쓰세요. 지우야, 제발 병원 좀 가세요. 허리 아프시잖아요. 엄마는 또 우셨어요. 우리 지우가 언제 이렇게 컸니? 나머지 10만 원은 제가 가졌어요. 하지만 쓰지 않고 저금통에 넣어뒀어요. 나중에 누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도록.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가끔 그날 밤을 떠올려요. 길에 흩어진 122만 원을 발견했을 때의 그 떨림. 경찰서까지 40분을 걸어갔던 그 긴 시간. 주인분을 만났을 때의 그 뭉클함.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저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돈을 가지는 대신 양심을 잃은 사람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엄마의 가르침대로
아빠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동했던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된다면 저처럼 망설이고 고민하고 떨릴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양심은 한번 더럽히면 다시 깨끗해지기 힘들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122만 원은 단순히 122만 원이 아니에요. 그건 누군가의 월급이고 생활비고 소중한 땀과 눈물이에요. 제가 그 돈을 신고한 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는 모두 착한 마음이 있으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언제나 따뜻한 사람이 되시길 바랄게요.